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영상 내부유동 완전 발달 영역 속도편에서 속도 분포와 속도 평균을 구해보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유동에서 벽면과 유동의 온도 차이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유동이 가지는 온도 분포와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층에 대해 소개할 때 경계층의 발달 또한 유속과 온도에 대한 두 개의 경계층이 존재하며 두 경계층의 성장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완전 발달 영역의 의미는 더 이상 속도 또는 온도 분포가 유동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척류에서 엔트런스 리전의 길이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난류에서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도와 온도에 대한 엔트런스 리전의 길이는 달라지는데 두 식을 비교하면 온도에서는 프렌틀 넘버가 추가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렌틀 넘버에 따라 어떤 유체는 속도 경계층이 온도 경계층보다 빨리 성장하고 어떤 유체는 속도 경계층이 온도 경계층보다 느리게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렌틀 넘버가 모멘텀과 서멀 디퓨시비티의 비이기 때문입니다. 프렌틀 넘버가 1보다 크면 속도 경계층이 빨리 성장하여 속도에 대한 엔트런스 리전이 짧아지고 반대로 프렌틀 넘버가 1보다 작으면 온도 경계층이 빨리 성장하여 온도에 대한 엔트런스 리전이 짧아지게 됩니다. 표면 온도가 유동의 온도보다 높다면 완전 발달된 유동에서의 온도 분포는 그림과 같으며 유동 단면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평균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3이 사용됩니다. 식3의 왼쪽 항은 전체 단면적에서의 유동의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에너지이며 오른쪽 항은 단면적을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온도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구간을 무수히 많이 나누었기에 적분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식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유동이 반경 RO를 가지는 원형관을 흐르면 이제 평균 온도는 식4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4를 이용하여 평균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분포 UR과 온도 분포 TR이 필요합니다. 속도 분포는 이전 영상에서 구하였으니 생략하고 온도 분포를 구해야 하는데 이전과 유사하게 유동 방향으로의 길이 dx와 폭 dr을 가진 디스크 형상을 컨트롤 볼륨으로 잡고 이 컨트롤 볼륨을 통해 흐르는 유량을 dm.g라 하면 컨트롤 볼륨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는 다음과 같고 반경 방향으로의 에너지 이동은 QR 플러스 d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볼륨에서의 에너지 평형을 정리하면 에너지 평형은 식5와 같이 표현 가능하며 여기서 컨트롤 볼륨으로 흐르는 유량과 반경 방향으로의 에너지 전달을 대입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식6을 풀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TR을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평균 온도 TM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식6의 왼쪽 항에 있는 유동 방향으로의 온도 변화가 0이 아니라 벽면의 온도 또는 열속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적으로 완전 발달된 유동은 유동 방향으로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동 방향으로 온도 비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벽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유동 방향으로 동일하다면 에너지 전달을 유동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0이 됩니다. 그리하여 식7을 통해 유동 방향으로의 벽면 온도와 평균 온도 변화가 선형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온도 변화와 열속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유동이 관내 dx의 그림만큼 이동할 때 외부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전달된 에너지로 인해 변화한 온도를 이용하여 에너지 평형을 만들면 식8과 같은 관계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6에 이전에 구한 속도 분포와 유동 방향으로 온도 변화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6은 식9와 같이 정리되며 오른쪽 항의 앞부분은 R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19를 두 번 적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상수 C1과 C2는 중심에서의 온도 기울기와 벽면에서의 벽면 온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식 1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온도 분포 TR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균 온도는 식 4와 같으니 여기에 온도 분포 TR을 대입하고 속도 분포 UR을 대입하면 식 4는 이제 식 12와 같이 정리되며 식 8에서 구한 온도 변화 열속 관계를 이용하면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 13을 대류 열 전달 모드에서의 에너지 전달과 비교해보면 열 전달 계수 H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를 정리하여 너셀 넘버를 구해보면 벽면 헤드 플럭스가 동일한 조건에서의 너셀 넘버는 4.36이 됩니다. 이 값은 유동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벽면 조건이 열속일 때 열속이 유동 방향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온도 분포 TR과 평균 온도 TM을 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너셀 넘버를 평가하였습니다. 벽면 조건이 온도이며 벽면 온도가 유동 방향을 동일하다면 너셀 넘버는 3.66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너셀 넘버가 3.66이 나오는 과정을 잘 정리하여 숙제로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숙제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 벽면 조건이 열속이냐 온도냐에 따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열속이 동일하기에 열속을 미분하면 X방향으로 변화는 0이 되어 식 A를 얻고 완전 발달 조건에서의 온도 비례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유동 방향의 온도 분포 변화가 벽면 온도 변화와 선형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식 A와 같이 놓으면 동일한 열속 조건에서는 유동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 변화, 벽면 온도 변화, 평균 온도 변화가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벽면 온도가 동일한 경우 유동 방향으로의 벽면 온도 변화는 0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열적 완전 발달 조건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데 벽면 온도 변화가 0이기에 이를 없애면 유동 방향으로의 온도 분포 변화는 평균 온도 변화에 온도 비례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됩니다. 수식만 계속 보고 있으니 이해도 잘 안되고 재미도 없죠? 그럼 신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까지 식으로 구한 온도가 유동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척류, 난류, 엔트런스 리전, 풀리 디벨 리전에 상관없이 들어간 에너지만큼 유체의 온도가 유동 방향을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균일한 열속 조건에서의 유동의 평균 온도는 유동 방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벽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벽면 온도 변화도 평균 온도 변화와 선형 비례 관계이지만 열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벽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엔트런스 리전에서는 경계층이 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열 전달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열속은 동일한 조건인데 열 전달 개수가 증가하면 벽면 온도와 평균 온도의 차이는 감소하게 됩니다. 동일한 벽면 온도 조건일 때 벽면 온도는 일정하니 위와 같고 유동 방향으로 유동에 에너지가 전달되니 유동의 평균 온도는 유동 방향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엔트런스 리전의 얇은 경계층으로 인해 입구에서 열 전달 성능이 뛰어나고 입구에서의 온도 차이도 크므로 입구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가 유동으로 전달되고 유동을 따라 열 전달 성능도 감소하여 벽면 온도와 유동 온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에 에너지 전달도 점점 유동 방향을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동의 평균 온도는 유동 방향에 따라 선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변화가 크고 유동을 따라 온도 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속 조건에서는 온도 변화 기울기만으로 유동이 완전 발달될 영역을 찾아낼 수 있지만
온도 조건에서는 단순히 온도 변화 기울기만으로 유동이 완전 발달된 영역을 찾기는 어렵고 이번 영상에서 구한 온도 사이의 비례관계를 이용하여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은 내부 유동에서 유동이 측류일 때 유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온도 분포와 평균 온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